대표님 안녕하세요. 먹을래. 드세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당을 좀 채워야 돼 진짜. 오늘은 어떤 강의를? 오늘은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좀 시간을 좀 가져볼 것이고, 시장의 저점을 파악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의 저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이걸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실판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강의를 좀 시작할 건데, 피디님 제가 요즘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인기가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뭘 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이 압박감 때문에 이 강의가 자연스럽게 안 돼.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냥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피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 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냥 손절 싹 쳐버리고 주식 접어버릴까? 나랑 주식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을 진짜 분명히 100% 할 거란 말이에요. MTS가 되다 보니까 내 계좌에 있는 손실 금액을 보면서 아, 진짜 이 돈이면 내 와이프한테 백을 사줄 수 있고 집에서 얼마나 이제 거들먹거릴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돈을 손실을 봐버리니까 이게 평정심이 잃어가는 거예요. 지금 손절을 고민하는 이유가 딱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손실이 나 있는 MTS나 HS를 꼴 보기 싫은 거야. 진짜 버티면 올라가는 좋은 종목들도 손절 칠 것이고, 별로 안 좋은 종목들 손절 쳐야 되는데 이런 것도 버티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손실 나 있는 것을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감정 때문에 기준 없는 손절을 쳐버리게 되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깨진다. 지금 뉴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개인 투자들의 반대 매매 한 달 만에 6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들이 완전 작살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손절 쳐야 될 종목들은 손절 치겠지만, 손절 치지 말고 그냥 들고 가야 될 종목들은 들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시장의 저점을 체크하는 방법을 잘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는 코스피, 코스닥 차트가 월봉상에서 60선까지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최소 이까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환율. 이 11년 동안 돌파 못했던 라인대를 돌파를 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중장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올라갈 이슈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그렇고 금리 인상 때문에도 그렇고 아무런 시장이 호재가 없단 말이에요. 호재가 없다 보니까 차트도 안 좋고 재료도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과연 시장은 분명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거란 말이에요. 오르락내리락 할 것인데, 이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시장의 저점을 파악하는 방법을 좀 말씀해 드릴 텐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6월 7일 날 녹화를 했는데 그때부터 증시가 거의 한 8%까지 빠졌습니다. 더 빠지긴 할 건데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시장의 저점을 잡을 때 어떤 거부터 보냐면,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고평가되고 있는 것인가, 이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지금 저점이다, 이평선 지지받을 거야 하면서 아무리 저점이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고평가 상태에서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저평가 상태에서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의 저평가, 고평가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코스피, 코스닥, 이건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코스닥의 시장 PBR, 시장 PBR 지수가 저평가돼 있다면 시장은 곧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점이 될 것이고, 이 시장 PBR 지수가 고평가가 돼 있다면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고평가다, 그러니까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시장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 투자들이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최저점에서 손절치고, 이제 사야 되는 구간에서 팔아버리고, 이제 사야 되는 구간에서 주식 접어버리고, 나중에 고평가 됐을 때, 올라가 있을 때, 고평가 돼 있을 때 그때 주식이 뛰어든단 말이에요. PBR이 먼저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혹시나 모르실까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PBR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해서 순자산분의 주가를 나타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그러니까 부채를 뺀 그 자산에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평가를 받고 있냐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두 개 나누는 건데, 이 1 이상이다, 1 이상이면 순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가 돼 있는 것이고, 이게 1 이하다, 그럼 순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도 이 PBR의 기준으로 우린 무엇을 한다? 바로 이제 시장의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우린 체크할 수 있다. 제 기준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PBR 같은 경우에 이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되면은 고평가라 되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3, 4 이상 되면 그래 고평가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코스피에서 1 이하가 되면 저평가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 2 이하가 되면 저평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 시장이 과연 PBR이 몇이냐, 코스닥은 또 몇이냐,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바로 보러 컴퓨터랑 갈게요.
많은 유튜버들이 PBR을 어디 보는지 뭐 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걸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사이트가 어디냐면 KLX 한국거래소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이제 정보 데이터 시스템 쪽에서 보시면 주가 지수에 PBR, PER, 뭐 배당 수익률 보는 게 있거든요. 코스피가 지금 PBR이 몇이냐? 이게 바로 여기 나오죠. 0.98이라고. PBR이 1 이하가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시장이 저평가가 슬슬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사야 될지 타이밍을 정해야 될 때다. 그럼 여기 한번 왼쪽에 한번 볼게요. PBR의 수치의 지수의 차트거든요. PBR이 0.8배, 1.0, 1.2란 말이에요. 0.8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항상 주가는 반등을 한다. 1 이상, 1.2 이상 가면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1 이상, 1.2 정도까지 해서 이제 고평가를 논해야 될 때이고 0.8, 1 이하에서는 주가의 저평가를 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를 바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이것만 안다면 지금 시장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 사례도 볼 텐데 그때 20년 3월 달에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대폭락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최저점이 3월 19일이었어요. 이거 한번 수치로 바로 볼게요. 코스피 PBR 지수가 0.59, 0.6이죠. 1 이하로 다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저평가라는 거예요. 다 사야 될 때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시 차트로 넘어오시면 3월 19일 이전부터 주가는 계속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될 때다.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2021년 1월 달에 시장은 그때부터 이제 폭락이 나올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021년 1월 11일인가 뭐 그렇단 말이에요. PBR 보세요. 1.27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2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월 14일 기준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이제 0.98이면 이제부터는 시장이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더 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부터는 반대매매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장이 더 떨어지는 걸 과대 낙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나가면 시장이 저점 잡고 이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시기가 저는 차트를 봤을 때 제가 60선까지는 최소 떨어져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바로 120선 부근이에요. 저는 한 2300 정도까지는 빠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떨어질 때부터 무조건 담아야 되는 시기이고 무엇을 담아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사야 되는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될 때지 내가 손절 쳐야겠다 이런 고민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매수한 종목이 만약 물렸다 근데 재무적으로도 괜찮고 성장성이 나쁘지 않다면 오히려 떨어질 때 물을 타야 되는 시기지 지금 떨어질 때 손절 쳐야 되는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주식을 해야 되는 시기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시기 이걸 명확하게 따진다면 개인 투자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것도 모르고 주식을 하니까 이제 망해버리는 거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장의 저점을 예측하는 방법은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PBR. 시장의 PBR 지수를 통해서 이제 바로 예측할 수 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1 이하,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2 이하일 때 이럴 때 시장에 저평가가 나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제가 대세 상승장이 나오다가 언제부터 꺾인다 했냐면 시장의 월봉 차트에서 20선을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이때부터는 무조건 60선까지는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최소 그 이상까지 떨어진다면 120선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는 환율. 이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간다면 시장이 당연히 떨어지는 것인데 환율 차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차트인지 올라갈 수 없는 차트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되는 시기다? 무조건 사야 되는 시기다. 손절 칠 거는 재무적으로 쓰레기이고 그지 같은 종목들은 손절 쳐야 돼. 재무적으로 나쁘지 않고 성장성 있는 기업들은 왜 손절 칩니까? 아래 내려오면 더 사버리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기니 절대적으로 손실금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걸 기억을 하고 나서 경험을 해야지만 이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호가창 쳐다보고 내 맨날 이제 차트 쳐다보고 내 맨날 틱 차트, 분봉 차트 본다고 해서 이게 실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기준과 원칙들을 배우고 그 기준과 원칙대로 시장에 접목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면서 경험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